이 동영상은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 조금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는 165만원, 헛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 기준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재산은요, 가구원 합산 재산 기준으로 2억 4천 미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재산이 2억 4천 미만이면서 소득이 단독 가구가 연간 2,200만원 미만, 헛벌이 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 4,400만원 미만의 분들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요, 반기별 신청이라고 해서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어요. 9월 1일부터 9월 19일, 3월 1일부터 3월 17일, 그리고 정기 신청이 있고요. 1년치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겁니다. 5월 1일에서 6월 2일. 그리고 기한후 신청이라 그래서 정기 신청을 못한 경우는 기한후 신청이라 그래서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요 신청하는 날짜는 그때그때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공지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하는 방법은요, 홈택스 신청해야 되고요, 손택스 신청해야 되고요, 안내문을 갖고 신청해야 되고, 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신청할 때 서류는요,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냐면요, 이 국가에서 가구원 재산도 적고 아까 2억 4천만원 미만이라 그랬죠. 그리고 소득도 많지 않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 근로장려금 아닙니까? 자, 근로자 당연히 대상이 되죠. 근데 근로자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자나 종교인인 경우에도 이렇게 재산도 적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 받는 연간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요?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이고요. 헛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최대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 금액을 받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거의 한 달 정도의 월급을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재산입니다. 자,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분들만 대상이 되고요. 네, 추가로 1년간의 총소득 금액이 단독 가구로 2,200만원 미만, 헛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인데요. 이때 이 3,200만원은 부부의 소득을 다 합산한 거고요.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인데 이때 맞벌이 경우도 당연히 부부의 소득을 다 합산한 것이 4,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표는 뭐냐면요, 이 가구별 재산과 소득 기준과 최대 수령액을 표로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먼저 가구 유형은요, 단독 가구 있고요, 헛벌이 가구 있고요, 맞벌이 가구, 이 세 가지의 가구 유형이 있습니다. 자, 재산 기준은 세 개의 가구 유형 모두 다 2억 4천만원 미만이야 가능해요. 자, 단독 가구는 재산 기준이 2억 4천 미만에 소득 기준으로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로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헛벌이 가구는 재산 2억 4천 미만에 소득 기준으로 연간 3,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맞벌이 가구는 재산 2억 4천 미만이고 부부 합계 모두 소득이 합계가 4,4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구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단독 가구인지 헛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단독 가구는 어떤 부위냐면 일단은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자, 여기서 배우자가 없음이라는 건 결혼했는데 따로 사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혼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혼했거나 또는 사별해서 혼자 사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단독 가구는 배우자 없음이고 플러스 추가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 단독 가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헛벌이 가구는 어떤 부위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헛벌이 가구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배우자가 있으신데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또는 소득이 있어도 연간 300만원 미만이면 헛벌이 가구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있고 장애인 자녀가 있어요. 이때 장애인 자녀는 나이나 소득 여부 상관없이 본인과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헛벌이 가구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본인과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데 이 부양자녀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분이 있으면 헛벌이 가구고요. 자, 네 번째로는 본인과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으면서 그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헛벌이 가구가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헛벌이 가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맞벌이 가구는 어떤 부위냐면 자, 맞벌이 당연히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다. 이 경우는 맞벌이 가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세 가지 가구 유형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내가 어떤 가구냐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 받는 금액도 다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얼마를 받는지 그 산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로는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장려금을 1차로 산정하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거기에 따라서 또 재산 기준에 따라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자, 먼저 1단계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수령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구 유형에는 뭐가 있죠?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요. 자, 첫 번째 단독 가구인데 총 소득 금액이 연간 0원에서 400만원 이하다. 그러면 수령액은 0원에서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총 소득 금액이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다 하면 165만원을 다 받습니다. 3단계 만약에 총 소득 금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면서 2200만원까지면 165만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헛벌이 가구인 경우는요. 총 소득 금액이 0원에서 700만원까지는 0원에서 수령액이 280만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소득 금액이 700만원에 1400만원이면 285만원 다 줍니다. 자, 소득이 1400만원에서 3200만원 미만이면 285만원 받다 점점 줄어듭니다. 자,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총 소득 금액이 0원에서 800만원까지는 받는 금액도 0원에서 330만원까지 받다가요. 자, 총소득 금액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는 330만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다가 1700만원이 넘어가서 4400만원까지는 330만원 받다가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이라는 건 연간 총소득이 작아도 조금 받고요. 요 단계, 이 2단계, 요 구간에 해당하는 분이 가장 많이 받고 그걸 또 초과하면은 받는 근로장려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이 소득기준 수령 가능의 계산 방법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요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먼저 단독 가구인 경우 총 금액이 400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총 금액 곱하기 165 나누기 400을 합니다. 요것이 수령 가능한 최대 금액이에요. 두 번째로는 총 금액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미만이면 계산식은 그냥 165만원을 다 줍니다. 자, 세 번째 총 금액이 900만원에서 2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계산식이 어떻게 되면 165만원에서 빼는데 어떻게 빼냐면 총 금액 마이너스 900만원 한 거에
곱하기 165 나누기 1100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계산해 볼게요. 만약 연간 총급액 200만 원을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계산식이 총급액 곱하기 165 나누기 400이잖아요. 자, 연간 총급액 200만 원이죠. 곱하기 165 나누기 400을 하면 82만 5천 원이 돼요. 자, 연간 총급액이 400만 원이면 얼마 받습니까? 165만 원 받죠. 그거의 반이 200만 원인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165만 원의 반인 82만 5천 원이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82만 5천 원을 제가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냐 그러면 이걸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헛벌이 가구인 경우는 소득 기준 수령 가능 금액이요. 자, 총급액 700만 원 미만이면 계산식이 총급액 곱하기 285 나누기 700을 하면 되고요. 총급액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285만 원 다 받습니다. 총급액이 1400만 원에서 32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계산식이 285만 원에서 빼는데 총급액 빼기 1400만 원 한 거에 곱하기 285를 하고 나누기 1600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간 총급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산식 285만 원 빼기 총급액 마이너스 1400만 원 곱하기 285 나누기 1600이 됩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285만 원에서 빼기를 하는데 연간 총급액 2천만 원 14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 곱하기 285 나누기 1600을 한 거를 285만 원에서 빼면은 178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헛벌이 가고 연간 총급액 2천만 원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근로장려금은 178만 1250원이다. 네, 여기에 또 재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뒤에서. 자,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수령 가능의 계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급액이 800만 원 미만이면요. 계산식이 총급액 곱하기 330을 하고 나누기 800을 하면 되고요. 자, 총급액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330만 원 다 줍니다. 자, 총급액이 1700만 원에서 4400 미만인 경우는 계산식이 330만 원에서 빼주는데 어떻게 빼주냐면 총급액 빼기 1700만 원 곱하기 330 나누기 2700 한 금액을 빼줍니다. 자, 한번 사례 계산 해볼까요? 맞벌이 가구인데 연간 총급액이 3천만 원인 경우는 어떤 계산식을 씁니까? 요 계산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330만 원에서 어떻게 빼주냐면 3천만 원에서 1700만 원을 빼주면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 곱하기 330 나누기 2700을 해서 빼면은 122만 2223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냥 요런 계산식에 따라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표로 다시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요쪽 가로선은 뭐냐면 총급액, 나의 연간 총소득액을 말씀하는 거고요. 요 세로선은 뭐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근로장려금 금액입니다. 자, 먼저 단독가구를 먼저 볼까요? 자, 0원에서 요 400만 원까지는 점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죠. 늘어났다가 계속 160만 원 쭉 받습니다. 그리고 900만 원까지 받다가 900만 원이 초과해서 2200만 원까지 가는 동안은 요 받을 수 금액이 점점 떨어집니다. 자, 헛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자, 0원에서 여기가 어디까지죠? 700만 원까지예요. 700만 원. 700만 원까지 가면 285만 원 계속 받습니다. 언제까지 받나요? 총소득이 1,400만 원까지 계속 받다가 그거를 초과하면 점점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3,200만 원이 되면 영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맞벌이 가구인 같은 경우는 자, 0원에서 소득이 늘수록 점점 받는 금액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여기가 얼마입니까? 800만 원까지 되면은 330만 원을 다 받아요. 그리고 계속 쭉 소득이 1700만 원까지는 다 받다가 요걸 초과하면 쭉 줄어들기 시작해 갖고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이 되면 영원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 산정 방법에서 1단계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른 장려금 산정을 지금까지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라 장려금 산정을 했고요. 자, 2단계로는요. 이 재산 기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단계 재산 반영 후 최종 수령 가능 금액 확정하는데요. 자, 재산은 가구원 합산 재산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인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산이 만약에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 미만인 거는 아까 소득 기준 계산한 장려금의 50%밖에 못 받고요. 다 받으려면 재산이 0원에서 1억 7천만 원 미만인 분들만 아까 소득 기준에서 계산한 장려금을 100%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단독 가구 있는데 소득의 기준으로 장려금이 165만 원 받는다고 산정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을 다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의 재산이 2억이에요. 그래서 1억 7천 이상 2억 4천 미만 요 사이에 있으면 165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50%인 82만 5천 원만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1단계로 소득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한 다음에 2단계로는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 받을 수도 있고 또는 50%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산이 내가 얼마가 되는지 이 산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죠. 자, 첫 번째로는 재산을 산정할 때 재산을 합산하는 가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청자 재산 당연히 포함되죠. 배우자 재산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사는 직계 존비속이란 뭡니까? 부모나 자녀나 손자녀 등의 재산도 또 합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부양자녀인데 18세 미만이거나 또는 장애인의 재산을 합산해요. 이렇게 1번, 2번, 3번의 모든 분들의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요. 주소가 달라도 그냥 따로 살아도 반드시 재산을 합산하고요. 그리고 따로 거주하는 부모는 주소가 다르면 제외가 될 수도 있은 예외가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꼭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산정할 때 재산의 종류 및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많이 사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시가 표준액이 뭡니까? 공시지가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매매가나 시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인데 이걸 정확한 용어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주택인 경우는 기준시가의 55% 금액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실제의 전세보증금 중 작은 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는 5천만 원이고 실제 내가 보증금은 3천만 원이라 그러면 그 중에 작은 금액 3천만 원을 재산으로 계산한다. 근데 상가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은 실제 보증금 전에 그걸 갖다가 요걸로만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 차가 있다. 승용자동차 있는 경우는 국토부의 자동차 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있을 수 있겠죠. 금융자산은 무엇입니까? 예금이나 적금, CMA, 보험이 있으면 보험을 해약하는 환급금, 주식, 펀드, 예탁금 등이 있는데 이걸 언제 날짜냐? 6월 1일자 잔액이나 평가액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고요. 또 유가증권이나 가상자산이 있으면 6월 1일 평가액을 합니다. 자,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회원권이나 부동산, 취득권리 이런 거는 거래소 시세나 계약서 금액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6월 1일자 기준 6월 1일, 6월 1일 있잖아요. 이 주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같은 건 그래서 6월 1일자 기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25년 소득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 그러면 2025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이런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같은 것을 계산해서 금액을 환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요, 사실상 정확히 계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가구원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부채예요, 부채. 은행 부채나 차량 할부 같은 부채는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의 시가 표준액이 3억이에요. 3억인데 제가 이 집을 살 때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의 나의 재산은 2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 만약에 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3억이고 거기에 내가 부채가 1억이 있다 그래도 이 주택의 재산은 얼마냐? 3억입니다. 3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입니다.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로장려금 100%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100% 다 받는 조건 말씀드리면요. 자, 가구원의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자, 1년간 총소득 금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4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까지가 다 받을 수 있고요. 헛벌이 가구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미만까지만 다 받을 수 있고요.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미만만이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요.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은요. 이 반기별 신청이 있고 정기 신청이 있어요. 이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반기별 신청을 해도 되고 정기 신청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사업자나 종교인 경우는 반기별 신청 안 됩니다.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 반기별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2025년 상반기 소득분 1월에서 6월분을 한다 그러면 신청 시기는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 정도가 되고요. 지급기한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줍니다. 그 다음에 2025년 하반기 소득분 7월에서 12월분 한다 그러면 언제 되면 그 다음에 2026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하고요. 돈을 받는 것은 2026년 6월 30일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정기 신청은 뭐냐면 이렇게 반기별 신청하고 그냥 1년치를 갖다 한 번에 신청할래요 하는 겁니다. 2025년 1년 연간소득 1월에서 12월 걸 갖다가 신청을 언제 하냐?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하고요. 돈을 언제 받냐? 2020년 9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나 종교인 같은 경우는 정기 신청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보면 이 신청 시기에 다 보면 다 요 날짜를 얘기하면서 다 재확인 필요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날짜는 꼭 요 날짜에만 하는 건 아니고 그때 공지를 하니까 요 날짜는 그러니까 요 시기 정도에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꼭 좀 그때 시기를 확인한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보면요. 기한 후 신고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 반기별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대상자는 당연히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다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나도 대상이 되네. 자, 이런 분들인데 2024년도가 이미 지났잖아요. 2024년도 연간 소득을 갖다가 이미 2025년 5월 달부터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된다 그랬는데 이미 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요거 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네 하는 분은 2024년도 분에 대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자, 언제 돈 주냐면 2025년 10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신청 후 약 4개월 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연간 소득을 신청을 2026년도 6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럼 그 이후에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요것도 그때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돈 주는 거 한 4개월 뒤에 주고요. 근데 기한 후 신고잖아요. 신청 기한이 지났잖아요. 그 돈 다 안 줍니다. 얼마 주냐면 총 지급액의 5%를 빼고 나머지 95%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기별이나 정기 신청서 얼마 받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요? 자, 2025년 상반기의 소득분 1월에서 6월분에 대해서 저는 미리 신청해서 미리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미리 신청을 하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상반기 근로소득이 얼마다, 만약 2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때 근무월수가 몇 개월이냐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근무월수가 만약 2개월이다 또는 6개월이다, 만약 6개월 동안 근무한 거다, 그러면 6개월에 6에 더하기 6을 더해가지고 곱해요. 그러니까 상반기 근로소득 한 거에 나누기 근무월로 해서 월간 소득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근무한 상반기 월수에 플러스 6을 한 금액을 갖다가 곱해가지고 이 1년치에 받을 근로장려금을 예상으로 산정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1년치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1년치 금액의 35%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상반기 했잖아요. 그럼 하반기 소득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7월에서 12월을. 자, 그 다음에서 신청을 다시 해요. 하면은 요때 지급액은 어떻게 되냐면 추가 지급 또는 환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1년치가 다 나왔잖아요. 그럼 1년치를 갖고 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미 이때 35%를 줬잖아요. 35%를 줬는데 1년치를 다 계산해 보니까는 35 연간 금액의 35%가 아니라 20%밖에 안 돼. 그럼 15% 환수라고. 만약에 100%를 다 줘야 돼. 그러면 35%를 일단 줬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65%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1년치를 한 번에 신청하겠다. 정기 신청했으면 2025년 연간 소득을 한 번에 신청하면 이때는 연간 총급액 계산을 해서 산정액 100%를 한 번에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네, 신청 방법은요. 자, PC인 경우는 홈택스, 핸드폰으로 손택스로 신청해도 되고 ARS로 신청해도 되고 QR코드 신청해도 되고요. 또는 세무서나 상담센터 대리 신청, 편하신 걸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 먼저 홈택스나 손택스 신청은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을 갖다가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때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 있어야 되고요. 자, ARS 신청 가능합니다. 자, 1544에 9944로 음성 안내에 따라서 주민번호나 총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주민번호 13자리하고 안내문에 인증번호 8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ARS 신청 가능합니다. 자, QR코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받고 있는 분이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우편 안내문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QR이 있으면 이 QR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내가 대상이 된다 그러면 홈택스나 손택스에 직접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나 상담센터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요거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또는 1566에 3636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령이나 중증장애인이라 찾아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은 1566에 3636으로 전화해서 상담사가 대신 접수도 가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제출 서류나 준비물인데요. 자, 먼저 본인 신분증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있어야 되고요. 또 본인 명의 통장 4번, 자, 돈 들어올 통장 4번, 이 장려금 입금할 계좌 내야 되고요. 또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해야 되고요. 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있을 경우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대부분 있긴 하지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증빙을 챙겨서 제출하시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문의할 연락처로는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에 3636 네, 근무시간 중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RS 자동 안내 1544에 9944로 하셔야 되고요. 또는 세무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많이 복잡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도 해당이 되겠네 하시는 분들은
24년도 연도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까 12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 2024년도를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요, 2025년 12월 1일 전에 꼭 신청하시고요. 2025년 상반기분 신청은 8월 말에 국세청 보도자료가 나오면 신청하는데 아마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하지 않을 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분들은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 동영상 들으시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